김원장입니다. 늘 한 번쯤은 다루어야 하지만 미루었던 주제였죠. 저는 사실은 잘 몰라요. 저희 과에서는 사실은 비만을 많이 보는 과는 아니에요. 소아과에서는 이제 소아 비만이 굉장히 블루오션이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블루오션이 될 수 없다는 모든 소아과 선생님들이 좀 아실 텐데, 성인의 비만처럼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예전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소아는 작은 성인이 아니다. 비만인 거를 알고 진단을 해도 성인처럼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처음 온 환자가 약간 통통해 보여. 그래도 말 못 꺼냅니다. 마음이 약해서. 몇 번 보고 엄마가 좀 걱정을 하는 것 같고 할 때 이제 은슬쩍 얘기하기도 하고, 처음 영유아 검진을 왔어요. 명백히 여기서는 비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래도 굉장히 이제 보호자 깜짝 놀라지 않을 정도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방법이라, 소아 비만은 사실 다루기 쉬운 쉽지가 않지. 질환이 아니에요. 처음 본 사람한테 그쵸. 비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싸우자. 척추 엑스레이 찍었을 때 이렇게 체형 문제 같은 게 살이 많이 쪄서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도 굉장히 돌려 말하게 되더라고요. 키 애들한테는 조금 마음이 약해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비만 위주로 그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항상 당부를 하시는 게, 다른 일 때문에 온 친구들한테 살짝씩 계속 이제 언지를 줘야 된다. 뭐 부모가 얘기하는 것보다, 또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의사가 책임감을 갖고 한 번씩 언급을 슬쩍 하라라는 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얘기하시는 걸 거예요. 대학병원에서 이제 비만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조금 더 이제 고도비만인 환자들 더 많이 보실 텐데, 그 전 단계에서 계속 이제 거르고 싶으신 거죠. 근데 왜 소아 비만이 이제 성인의 비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문제냐면, 성인의 비만은 비만의 세포는 정해져 있고, 지방세포가. 지방세포가 정해져 있고, 거기서 크기만 커져요. 소아 시기에는 이제 개수가 그쵸, 개수가 이미 늘어나 버려요. 너무 힘들게 이제 살을 뺐어. 성인들 살을 뺐어도 어릴 때 소아 비만이었던 사람들은 그 개수는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차하면 뻥 또 다시 쪄버리기 쉬운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진단 기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BMI라고 하는 거.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게 BMI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성인은 그 수치별로 나눠요. 네, 정상을 18.5 이상, 그 다음에 23 미만, 그리고 비만 전 단계는 23 이상, 25 미만, 그리고 1단계 비만은 25 이상, 30 미만, 2단계 비만은 30 이상, 35 미만, 3단계 비만은 이제 우리가 고도 비만이라고 불리는 35 이상을 보거든요. 소아는 이 BMI를 이용하긴 하는데, 이 친구들의 키와 몸무게도 다 다르고 계속 성장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고정된 값으로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BMI로 백분율을 표현을 해요. 요 시기의 친구들이랑 다 비교해서 백분위로 나눴을 때 85%일 이상이면 과체중, 95%일 이상은 비만. 두 돌 지나면서부터 이제 대학 가기 전까지는 그 기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정말 안 먹는 타입이어서 어떻게든 먹이려는 노력이 되게 많은데, 주변에 애기 들어보면 저녁에 막 간식 먹고 싶어 하는 거를 제어하느라고 힘들어 하시는 진짜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애가 먹고 싶어 하는 거를 사실은 못 먹게 하는 건 되게 좀 힘들잖아요. 친구들 중에, 아이들 중에 조금 통통하게 크는 친구는 진짜 그 고민을 하더라고요. 장염 걸리고 좀 덜 먹어야 되는 시기에도 너무 많이 이제 막 먹으면 다시 다 토하고 막. 그리고 어른들이 이제 많이 말씀하셨던 그 살이 키로 간다. 네, 그쵸. 살이 키로 간다가 거의 없는 말 아니에요. 거의 없는 말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왜 거의가 붙냐면은, 한 이제 두 돌 전까지는 체중에 비례해서 키가 좀 크는 느낌이 있어요. 영유아 검진에서 막 체중이 많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엄마들이 막 음식을 제한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 이제 키와 뭐 몸무게가 둘 다 크고 있는 상황에서는 약간 이제 조절을 또 시켜드려요. 뭐 지금 정도에서는 괜찮지만 이제 세 돌 가까워질 때 체형을 보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정말 절대적으로 너무 많이 먹고 있는 집들 있잖아요.
그런 집은 이제 조절을 좀 시켜드려야 되죠. 2돌 전까지는 키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제약하시는 거는 별로예요. 충분히 먹이시되 2돌 전까지는 다 먹어도 돼 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너무 오비지하게 가는 친구들이 끝까지 그 고민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비만하게 크면 오히려 최종 신장에는 마이너스 될 수 있어요. 2차 성징이 빨리 오면서 빠른 진행으로 성장이 되면서 오히려 성장판이 이제 조기 폐쇄되고 최종 신장에 네거티브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사실은 성장판도 확인하고 얘가 갑자기 너무 빨라지지 않는지 그런 거 같이 보시긴 해야 돼요. 제가 본 환자 중에 6개월에 모유 수유만 하고 15kg가 되는 환자가 있었어요. 숨도 못 쉬어요, 진짜. 애기 아직 막 목도 막 불편한데 소리가 일단 막 들리면서 왔어요. 숨을 못 쉬고 접종하러 온 친구였는데 이거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위험할 수 있다 얘기를 했더니 모유 수유밖에 안 했다. 그런 경우에는 엄마의 모유에 정말 엄청난 열량이 있는 거고 중간에 보셨던 선생님들도 계속 이제 중재를 좀 시켜드렸어야 되고 이유식부터 막 엄청 잔소리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빨리 이제 식이를 진행을 하고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소아 비만이라고 하는 그 정의에서 이 포발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돌 전에 많고요. 4에서 6세 사이 그리고 사춘기 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아까 돌 전에 2살 전에는 좀 매기름에 이거랑 되게 상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실 때는 돌 전에 병원 진짜 많이 가시잖아요. 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키 몸무게 재고 지금 어떤지 몇 퍼센타일인지 보실 수 있어요. 모유를 오래 먹으면 비만이 좀 많이 있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모유만 너무 집착하는 아이들의 경우에 6개월 이후에 진행되는 그 이유식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되게 마른 체형의 아이들이 또 있는 경우가 있고요. 모유를 너무 좋아해서 밥을 안 먹어요 했는데 또 오비지한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빈혈이 있을 수 있어요. 시기에 맞는 어떤 권고하는 식사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잘 따라가셔야 되는 게 돌 지났는데 계속 마시는 거에 집중하시는 집들이 있거든요. 젖병 못 끊고 뭐 분유가 몸에 좋다 그래서 더 오래 먹이고 싶고 얘가 일단 분유를 안 먹으면 난리가 나고 돌 지나서 분유나 뭐 우유가 마시는 게 씹어 삼키는 것보다 메인이 되는 아이는 1학년이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갔는데 1학년 거 풀면서 이제 잘한다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리거든요. 2학년 됐으면 2학년 맞춰서 해야지. 소아 비만은 왜 많아지는 걸까요? 왜 많아지는 걸까요? 왜 많아지는 걸까요? 가만히 앉아있고 핸드폰만이요. 생활 습관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잘 먹여서 그게 제일 커요. 외식 되게 옛날보다 되게 많아졌잖아요. 배달 음식도 네, 많아지고. 배달 음식도 많아지고 외식의 칼로리도 예전보다 훨씬 높대요.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더 많이 하고 칼로리도 더 많아지고 하는 게 1인분이라고 나온 것들이 옛날이랑 칼로리가 굉장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인풋이 아웃풋보다 많으면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되게 이제 알려진 데이터가 있는데 양쪽 부모가 둘 다 비만한 경우 아이가 이제 소아 비만의 경우는 거의 80%. 한쪽만 이제 부모 중에 한쪽만 비만의 경우 한 40~50%? 엄마 아빠 둘 다 뭐 이제 정상인 경우에 아이가 비만의 경우는 한 10%. 굉장히 늘어나는 추이예요. 소아 비만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이고 요즘에 체감을 하는 거는 코로나 이후에 진짜 많아졌어요. 이제 청소년들한테 이제 넘어갈 때는 극단적인 경우가 많은 거. 되게 마르거나 되게 살찌거나. 그거는 이제 가장 단순 비만이고 내분비 문제 때문에 이제 내 몸에서 이제 호르몬 조절이 안 되면서 먹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비만으로 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와서 검사를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약을 혹시 복용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신과 약 먹는 친구들 중에 또 찌는 약들이 좀 있어요. 가장 걱정되는 합병증은 사실 진짜 직접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고혈압, 당뇨, 지방간, 고지혈증 트렌드를 보다가 줄어들지 않는 상태거나 아직 인지가 없다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혈액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성인이 되면 건강검진을 루틴하게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지. 애들은 혈액 검사 이제 무서워하고 하면은 그냥 정말 무시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인이 됐을 때 정말 고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3학년 이후 정도부터는 자 이제 혈액 검사를 해도 너는 걔 아기처럼 그런 게 아니니까 할 수 있잖아 하고 하면은 애들이 또 뭐 싫지만 또 따라가거든요. 합병증 중에 조금 저희 병원에서 많이 보는 케이스들 자세 문제로 오는 친구들이 좀 있죠. 배에 나오면 유추의 전만이 좀 심해지고요. 이 목 뒤쪽에 이렇게 그 버팔로처럼 지방이 좀 이렇게 축적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 뒤도 이렇게 나와서 어깨도 이렇게 웅크린 것처럼 되고 배도 이렇게 나와서 허리가 앞으로 쭉 빠져있는 그런 자세로 좀 보이거든요. 안 예뻐 보이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통증도 좀 생길 수 있고 발목 아프다고 오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체중이 아주 많으면 체중이 실리는 관절에는 부담이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거 되게 큰 것 같아요. 심리적인 것들. 위축되지. 위축되지. 착한 친구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 자체도 자존감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이게 분명히 학습에도 영향이 있을 거거든요. 나의 체형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질 것 같기 전에 얼른 중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크게는 내과적 질환, 호르몬 이상에서 오는 내과적 질환, 그리고 아까 정형외과적 질환, 근골격계 질환들, 통증이나 체형의 변화, 너무 빠른 성장을 오히려 만들어서 키 성장에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 심리적 문제, 계속 너무 비만하게 가면은 대사율이 떨어지면서 왜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성향으로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 논문을 봐도 계속 이 치료 순응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치료에 비해서 특히 애들한테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시기를 안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치. 먹는 거를 얘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식사 일지 이런 게 있거든요. 기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일기처럼. 밥을 뭘 먹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대략의 칼로리들이 나와 있어요. 반성문. 반성문이죠. 반성문이고 중요한 건 아이가 쓰게 해야 돼요. 엄마가 쓰는 거는 스트레스만 받죠. 애만 괴롭힐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자주 먹는 한국인 식탁에 많이 올라오는 것들에 어떤 그 칼로리 교환표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걸 먹느니 난 이걸 먹겠다. 이렇게 조금 교환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 성찰의 의미인 것 같거든요. 내가 그래도 총 얼마만큼의 칼로리를 먹었고 하루에 300에서 500kcal 정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자. 이거 쉽지 않아요. 친구랑 먹은 과자 한 조각 이런 거 다 로스 되는 거 되게 많을 거예요. 이거를 쓰는 의미는 한번 먹기 전에 오늘 이거 먹으면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이 귀찮은 느낌 정도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칼로리를 단위를 쪼개가지고 이거를 애들한테 못 먹게 하는 거는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주스 끊기. 저희 애들도 맹물보다는 계속 주스를 찾거든요. 엄마들 간식 주시고 하실 때 주스를 일단 피하자. 저지방으로 대체하거나 물이랑 주시거나 해서 그거 먼저 피할 거. 과자도 먹으면 무한대로 먹을 수 있다. 칼로리 진짜 1000kcal 되는 게 우스워요 정말. 하루에 뭐 몇천 칼로리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 먼저 시작하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순서를 정한다 그러면은 단백질. 이거는 저체중인 애한테도 제가 똑같이 설명하고요. 건강한 체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백질 챙기기. 잠자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거. 깨 있으면 먹는다? 공감하시죠?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살이 찌는 시기는 시험 기간. 밤에 오래 깨있고 뭐 집어먹고. 잠자는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하루에 먹는 칼로리가 좀 줄어들 거예요. 전공이 때. 전공이 때가 제일 안 잘 때니까. 그때는 진짜 너무 많이 먹었다. 가족들이 생활 습관을 같이 바꾸는 게 그게 더 효과가 있다. 애만 덜 먹이지 말고 엄마 아빠도 같이. 엄마 아빠도 동참하셔서 식이든 운동이든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이거는 저희 집도 고민이에요. 앉아있으면 이제 움직이는 시간이 적어지고 뭐라도 하나 집어먹게 되고 그쵸. 비만인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그것도 제한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좀 귀찮게 해야 돼. 싫은 소리를 좀 해야지. 싫은 소리를 해야 되고 부지런히 또 약간 계획을 세워주기도 해야 돼요. 우리 같이 뭐 어디 가자 뭐 이런 것도 계속 해야 되고 잠깐 산책이라도. 교육 사업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비만 교육을 한대요. 그러면 초등학생은 행동으로 변화가 좀 된대. 근데 중학생 때부터는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 것도 좀 어릴 때 해야 효과가 있는 거죠. 운동을 대체 얼만큼 어떻게 해야 살이 빠지는 걸까요? 근데 엄청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쉽지가 않다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심혈관계 건강을 위해서 매일 30분 정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비만 예방을 위해서는 45분에서 60분 정도 중등도의 운동을
매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고강도 운동을 하라고 돼 있어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체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으로 치면 주에 한 4시간에서 10시간 보행수로 보면은 12,000보 매일 네. 네, 그 정도를 해야 체중이 빠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범위에서의 다이어트는 사실은 아직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진 체중을 오랫동안 보는 걸 목표로 해요.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금 현재의 체중을 유지만 해도 빼는 키가 건 크고 아니고. 키가 크고 있기 그러게. 때문에 이건 다이어트가 되고 있는 거고, 고도 비만에 이제 해당이 되는 과체중에 해당이 되는 친구들은 사실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욕심 부리면 주에 0.5kg 정도 뺄 수 있으면은 좋다. 3달 뒤에 오셨는데 한 0.5kg 빠져있어. 오, 그래도 체중 관리 잘했네. 이제 제가 막 얘기를 하면 엄마가 막 에휴, 그래도 뭐 그거밖에 못 뺐는데 막 이렇게 하실 때 있거든요. 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걔가 그 정도를 할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노력한 거거든요. 사실 유지만 해도 훨씬 나은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다. 쉽게 시작을 하래요. 어떻게든 시작을 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과체중인 어린이들 무릎 발목 통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통증이 없는 선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루에 20분씩 주 3회 정도로 시작을 해서 매일 1시간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늘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수영을 막 하고 와가지고 너무 입맛이 돌아서 다시 또 막 라면 먹고, 운동하고 나서 오히려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라고 할 때는 일단 엄마가 이제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오자마자 저지방 우유 한 잔, 내지는 토마토, 네, 그런 거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허기진 거 좀 달래고 나서 내가 조금 생각할 수 있도록. 여태까지는 그 약을 쓸 수 없다 때문에 정말 치료에서 장벽이 있었는데 개정이 좀 됐어요. 12세부터는 다이어트 약을 먹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권장은 삭센더부터. 근데 향정 약들은 공부 아직 해야 되고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찝찝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원래 허가 자체는 12세 이상에서는 쓸 수는 있다는데 잘 안 쓰고, 삭센다는 굉장히 허가가 나서 쓰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만 12세가 지난 친구들이고 이제 식이나 운동을 병행하면서 조금 더 박차를 가고 싶다 할 때는 삭센다 투여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약을 도움받든지 본인이 좀 좋은 피드백을 받고 탄력을 받아서 네, 할 수 있도록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식이요법, 운동요법, 운동? 약물요법 다 같이 하는 거죠. 식이랑 운동은 100% 해야 되고 약은 아주 심한 경우에 얘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알아보시려면은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그 웹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현재 아이의 키 몸무게를 보고 이제 나이랑 성별 이제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는 이제 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먼저 병원 문 두드리기 전에 오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걸 먼저 보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과가 많이 보는 질환은 아니지만 굉장히 요즘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고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이 습관이 들여놓으면 성인이 돼서도 분명히 잘할 거예요. 보호자들의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동네병원 안내인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